사진을 하나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징검다리죠? 네, 뭐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가지를 공부를 했죠. 근데 가지에서 이게 시작점을 정하고 끝점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들을 알아봤는데, 뭐 그것이 끝점이 포지티브한 것이든지 네거티브한 거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 중간 단계. 근데 이게 뭐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게 되겠죠. 징검다리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 비약을 없애려면은 이 중간 단계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 징검다리 간격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도 안 돼요. 그러면은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를 놓을 거냐. 그게 사실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논리의 비약이 없고 논리 비약이 없어야 뭐 서로 그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비약이 없으면은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하셨는데, 자, 옛날에 강의 교재로 좀 쓰고 그랬는데, 또 요즘에는 안 쓰이고 그렇습니다. 이 소년과 호두라는 그 이솝 우화입니까?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 소년이 맛있는 호두가 들어있는 단지를 봤어요. 이걸 좀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엄마도 먹으라고 하시겠지. 한 주먹 가득 가져가자. 그래서 단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한 줌 가득히 쥐었는데 이 손을 꺼내려고 하니까 이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도 소녀는 그 호두를 손에서 쥐고 내려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이 빠지지 않으니까 소년이 그냥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짧은 글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가지를 사용해서 구조화를 시켜본다면은 머릿속에 더 잘 남을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들려준다고 그랬을 때 뭐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적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전체 문장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적었다는 것 뿐이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지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시작점과 끝점, 뭘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게 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중간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놓고 어떻게 그 사이를 이어갈 거냐,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아갈 거냐, 그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다음 단계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또 그 밑에 단계를 찾고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울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태가 있으면은 울기 시작할까요? 이 중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 바로 밑에 있는 중간 단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뭘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뭐가 될까요? 단지를 봤는데 바로 손이 빠지지 않는다. 그건 아니겠죠. 뭐 또 다른 단계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면은 되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울기 시작한다.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으니까 울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단지를 보는데 먹고 싶어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 줌 가득 짚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울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논리 연결이 그런 대로 괜찮아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중간 단계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간격으로 이 중간 단계를 찾는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설명을 추가해주는 추가 설명, 뭐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액션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가지를 배울 때 이렇게 했죠. 이쪽에다가 행동, 액션을 적고 이쪽에다 가정을 적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문구를 조금 바꿨는데 이거를 조금 바꿨어요. 뭡니까? 이 위에 있던 거는 이거죠. 손을 넣어 포도를 한 줌 가득히 짚는다. 그렇게 원문에는 적혀 있어요. 이게 본문에는.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가득히 짚고 있다. 이렇게 조금 문구를 바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짚는다 그러니까 동사죠. 이거는 짚고 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어떤 그 상황, 상태. 그래서 가급적 이 줄기 부분은 행동보다는 상태로 적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왜냐? 우리가 이쪽 부분은 어떤 상태의 변화를 보는 거네. 변화라는 것은 액션도 변화지만은 액션이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행위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끝점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변화를 보려고 한다면은 액션보다는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같은 말이지만은, 같은 의미지만은 조금 문구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안 하면 틀렸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팁으로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줄기로 삼고 추가 설명할 것들을 찾아서 가지를 작성하는데, 뭐 이거가 그는 손을 빼려고 애쓴다. 그는 손을 뺄 때 호두를 내려놓지 않는다. 뭐 비슷한 설명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애쓰고 또 내려놓지 않고 뭐 그런 비슷한 건데 하나만 적어가지고 손이 빠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했고, 여기에는 이 본문에 없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 그러면은 이런 단계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중간 단계를 먼저 줄기를 잘 잡아보자. 그것이 마치 뭐하고 같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하고 같다. 없으면 강을 못 건너잖아요. 중간 단계가 어설프면은, 없거나 간격이 너무 멀거나 그러면은 논리 비약이 생겨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논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애써서 논리를 가지고 뭐 문제도 해결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를 마치고 오늘 구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 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잠깐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여기서는 시작점이 나는 목이 마르다고 끝점이 나는 배고픔을 느낀다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중간 단계가 뭐가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갈증이 해소된다든가.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해서 배고픔을 느끼느냐?
했을 때 먼저 갈증이 해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고, 그러면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겠느냐? 물을 마신다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이 들어가도 중간 단계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뭐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고 갈증이 해소되니까 배고픔을 느낀다. 맞잖아요. 근데 가급적 이거를 행동을 이 줄기 안에다 두지 말고 옆으로 뽑자. 그러면은 단계가 하나가 줄어들어요. 여기는 네 단계로 가서 이런 게 되지만 여기는 세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단계가 적으면서 논리가 잘 통하면은 징검다리는 적은데 강을 건너기가 쉽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행동을 안으로 넣지 말고 밖으로 뽑으면은 이 단계가 줄어들어 가지고 논리가 더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가급적 그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돌려도 되면은 그걸로 단계를 만들지 말고 단계 수를 줄이자는 거죠. 단계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단순하고. 그래야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뜻으로 가지의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 이렇게가 뭡니까? 이거고 줄기는 상태로 가고 행동이나 가정은 옆으로 뽑고 그랬을 때 간결해진다. 그렇게 한번 가지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이제 구름, 또 새로운 테마로 오늘 열심히 한번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